유지로와의 대결에서 패배 후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격투를 통해 경험치를 쌓은 바키는 진정한 강자가 있는 곳은 일본에 있는 도쿄 지하격투장이라는 말을 듣고 서둘러 귀국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가라데 대회를 출전해서 우승을 거둔 뒤에 지하격투장에서 여러 차례 싸움을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었는데 노망난 노인네가 판을 더 크게 키워보자는 생각에 최대 토너먼트를 개최시켜 숨어있던 강자들이 일본으로 몰리면서 토너먼트가 시작되어 지하격투장의 왕자인 바키도 선수로서 출전하게 되었다. 신체 스펙이 조금 변했는데 이전 13살 때와 달리 현재 4년 뒤인 17살은 167cm에 71kg가 되었다. 운동을 빡세게 한 모양인지 전부 근육으로 갔을 정도로 체격이 이전보다 조금 더 커진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때 목표는 조금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유지로를 꺾기 위해 수련을 열심히 했던 것이라면 최대 토너먼트가 개최된 전후로는 아직도 세상에는 강자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부 꺾고 다시 유지로에게 도전하는 걸로 목표가 변경되었다. 4년 전 일본을 떠나기 전과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는데 원래부터 한 가지 무술에 얽매여 있지 않았던 프리파이트지만 세계를 돌아다닐 때 대련했던 무술들은 레슬링이나 마샬아츠, 유도, 복싱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러한 종합 격투기를 통해 크나큰 성장을 이루어냈다. 또한 미리 대전 상대를 만나 어느정도 상대의 스타일을 연구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쳐 실전에서 자유롭게 싸우는 방식을 선호했다. 게다가 몸의 변화에 맞게 유연성, 민첩성, 근력, 근지구력 등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킥은 어느 각도에서나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사실 말이 그래플러지 스트라이커로서도 우수하고 입식이나 서브미션, 테이크다운, 그라운드 등 만능이 되었는데 정작 사람들은 한마의 피만 기억해서 역시 사람은 개같이 노력해도 타고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다. 맞냐? 지하격투장에서 연승을 달리다가 가라데를 짧게 배우고 참가해 결승전에서 둘이 만났다. 배운 지 얼마 안 된 상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얕보였으나 이전까지 본인이 느끼고 체감했던 무술들을 토대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거의 복과 사람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스에도가 올려차기, 겨드랑이 치기, 로우킥, 정권 찌르기, 돌려차기 등 똥꼬쇼를 선보였지만 단 하나도 클린히트가 되질 않으면서 바키가 킥으로 우승했다. 사실 바키가 스웨도와 싸웠던 이유는 지하격투장에서 싸울 상대가 다른 가라데에 유파했던 시노기 고쇼라서 분석하고서 참전한 것이었다. 정면으로 공격해서 크게 타격을 입히는 일반적인 가라데와 다르게 고쇼의 유파는 상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의 가라데였다. 시야를 빼앗기며 절체절명의 위기가 조금 있었으나 고쇼와 쓰는 관수의 약점을 알아내며 바키가 승리했다. 원래 다음 상대는 하나바 주니치였으나 이놈이 레슬링 한다고 나대다가 마운트 도바가 참교육을 해서 대전 상대가 바뀌었다. 체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바키의 웬만한 공격은 클린히트가 되질 않았고 게다가 스쿼트를 통하여 몸을 펌핑시켜 파워업도 가능한 무슨 말도 안 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장신 레슬러라서 무릎이 약점이었고 최후의 공격으로 필살기 문설트 프레스까지 썼지만 아까 실컷 당했던 무릎 이슈로 인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한 번 더 무릎을 차이며 경기가 마무리되었다. 동생이 처맞고 패배하자 치사하게 형인 쿠레아가 바키와 시합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싸우기 전에 메인 이벤트가 도포와 유지로의 대결이라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라커룸에 쿠레아에게 인체 실험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키 앞으로 와서 마음을 자극한 것과 격투 기술도 없고 그냥 헛방을 날리는 쿠레아의 텔레폰 펀치로 인해 초반 분위기는 바키가 가져갔다. 그러나 쿠레아의 직업이 의사라서 해부학에 능통해 인체의 급소 부위를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격투가로서 이점이 되었고 타진으로 순식간에 바키를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앞에 있는 상대에게만 집중하면 될 것이지 멀리서 보고 있던 유지로를 괜히 자극해서 바키의 피를 끌어올려버리는 바람에 강체수를 맞고 쥐지쳤다. 거들먹거리며 등장했고 작가가 그냥 대충 워밍업 시켜줄 만한 캐릭터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경기 시작 10초 만에 바키에게 연타로 두들겨 맞았다. 어렸을 적부터 힘이 너무 세서 주의를 받았다고 라떼는 빌드업까지 쳐봤지만 정작 대결에서 킥은커녕 잼만 몇 번 날리다가 모두 무효타가 되어 턱을 여러 번 맞으면서 그대로 나가 떨어졌다. 흑인 격투가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다. 등장하자마자 공도 울리지 않았는데 백드롭과 연타 공격 그리고 박치기를 통해 바키를 기절시켜서 이겼다. 허나 승리 후에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이 만화는 그래플러 줄루가 되었을 텐데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다시 덤벼들었다. 허나 개빡친 바키가 고관을 차버려 남자의 생명이 끊어지며 바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 는 페이크고 무슨 한판의 2선승제로 룰을 바꿔 세 번째 대결을 했다. 처음에는 타격으로 티키타카 하다가 갑자기 그라운드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격투의 흐름으로 갈 듯해 보였지만 바키가 상대의 상체를 들고 다시 한번 고관을 찌르려고 하자 줄루가 항복 선언을 했다. 8강에서 만난 이가리 칸지는 바키가 고전했던 상대다. 한물간 레슬러라서 육체가 노쇠화가 되어 피지컬로는 바키에게 비빌 수 없었지만 분위기와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로 상대의 정신을 쥐락펴락했는데 바키도 이것에 걸려들어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게다가 연기자를 바키의 엄마
악마로 둔갑시켜서 졸렬한 바퀴보다 더 졸렬했는데 정작 바퀴는 그 연기자를 보며 잊고 있던 본인의 목표를 다시 상기시켰고 또한 이가리가 쓰는 프로레슬링 기술이나 쇼맨십 등을 역으로 사용하여 승리했다. 중국 권법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레츠 카이오를 준결승전에서 만났다. 시합을 하기 전에 바퀴는 복도에서 레츠와의 싸움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는 모의고사를 통해 레츠의 움직임을 학습하고 훈련해서 싸움에 임했는데 레츠도 마찬가지로 모든 격투 동작과 기술은 모두 중국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미 다 익혔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싸움은 굉장히 치열했다. 중국 권법에서 여러가지 바리에이션들로 다양하게 썼고 레츠는 이긴 줄 알았으나 또 한마의 피가 깨어나며 오히려 레츠에게 연화대를 걸어 거의 부러뜨릴 뻔했지만 싸움의 종료를 알린 것은 바퀴의 킥이었다. 형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어 서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싸웠던 결승전이다. 여태까지 상대들을 부수면서 올라오며 썼던 기술들을 주고받았는데 잭은 바퀴의 손에 있는 동맥을 물어 출혈을 일으키며 시합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바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코즈에가 충분히 했다면서 포기하라고 바퀴에게 요구했지만 만화 간판이 걸려있는 문제라 포기하지 않은 바퀴는 계속해서 싸웠는데 갑작스럽게 잭의 몸에 약물 한도 초과가 뜨면서 먹던 것을 전부 토해냈다. 그러나 이놈도 유지로의 아들인 걸 인증했는지 오히려 약물이 없어진 상태에서 근밀도가 수정되어 이전보다 더 거세게 밀어붙였는데 결국 쏟아지는 타격의 소나기에서 한순간에 길로틴 초크가 들어가면서 바퀴 등이 활짝 웃음을 짓고는 잭을 실신시키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하여 내추럴과 스테로이드의 시합은 결국 한마의 피가 더 짙은 놈이 이긴다는 것을 알게 해준 참 고마운 시합이었다. 끝났다.